안녕하세요, 미수입니다. 오늘 밤 그냥 XRP 가격만 보시면요, 시장 절반밖에 못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클래리티 법안과 SEC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백악관이 9월 클래리티 법안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클래리티 법안이 늦어질 걸 대비해서 SEC가 직접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뭐냐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클래리티 법안 9월에 넘어갔으니까 또 기다려야 되나?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반드시 체크하시면서요 보시면 됩니다.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법은 의회가 만들고 그 사이에 필요한 규칙은요 SEC가 먼저 만들기 시작했죠.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제가 쉽고 정확하게 빠르게 하나씩 풀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영상 아래 따봉 버튼까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한 번이 제게 큰 응원이 되고 있습니다. 눌러주실 거죠? 클래리티 법안이 9월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미국 정부가 그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지금은요. 두 갈래 동시에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서는 백악관이 9월에는 클래리티 법안 반드시 앞으로 보내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SEC가 의회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칙부터 만들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SEC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규칙이 애매하다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코인을 발행해도 되는 건가? SEC가 등록해도 되나? 어디까지 하면 증권으로 볼 것인지 그 선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먼저 하고 몇 년 뒤에 SEC가 이거 증권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요. 기업은 법원에서 싸우고 투자자들의 결과를 기다리고 시장 전체가 몇 년씩 불확실성이 묶이는 일이 반복됐죠. 특히 우리 리플은 SEC와의 오랜 소송 끝에 어려움이 정말 길었습니다. 물론 우리 리플은 그 소송 끝에 증권이 아니다라는 법적 명확성을 가진 유일한 코인이죠. 그래서 우리 리플 보유자분들은 이 과정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SEC가 지금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SEC가 오늘 14일입니다. 공개 회의를 열어서 디지털 자산에 맞춘 별도의 규칙 있죠. 자, 이거를 이른바 레귤레이션 크랩토. 이거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예전처럼 기존 증권법을 그대로 갖다 대면서 일단 해보자. 나중에 판단하자. 이게 아니라요. 디지털 자산은 이 조건을 지키면 이렇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죠. SEC가.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지금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이 법적 명확성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SEC가 하자는 거는 그럼 우리는 이게 통과가 됐을 때 그 규칙들 지금 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뭐예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거라는 거 SEC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SEC가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이 위원장이. 우리 클래리티 법안 통과 안 되더라도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적용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SEC가 하려는 게 뭐냐면 처음 자금을 모았을 때 이 증권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자산 자체를 영원히 증권으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SEC가 하려는 건 처음 판매 과정에서 증권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트워크가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개발 회사의 역할이 줄고 이 특정 기업의 노력만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구조에서 벗어난다라면요. 어느 시점부터는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규제 성격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굉장히 끼었어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SEC 정말 답답했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SEC가 이렇게 서두르고 나선 걸까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 늦어졌기 때문이죠. 상원은 8월 휘회 전에 클래리티 법안 최종 처리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절차가 남았어요. 9월로 넘어간 상태인데요. 그런데 SEC 입장에서는 그러면 의회가 법 만들 때까지 몇 달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지금 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권한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증권선 판단 이 기준처럼 먼저 손댈 수 있는 부분부터 규칙을 정하려는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게요. 지금 미국은 의회가 SEC와 서로 다른 길을 가려는 건 아니죠. 결국 방향은 같습니다. 결국 뭐예요?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자라는 방향이죠. 의회에서는 클래리티라는 법을 만들고 SEC는 그 법이 완성되기 전에 자기 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세부 규칙을 먼저 채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약간의 정치 경제 미묘한 기싸움인데요. 이 SEC하고 CFTC로 나뉘게 되잖아요. 먼저 규칙을 세워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규칙을 정한 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정하는 겁니다. SEC가 CFTC를 향해서 기싸움 자체를 약간의 실행을 한 겁니다. 지금 SEC만 그런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정책 쪽에서는요. 9월 클래리티 법안 통과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영원히 우리 기다릴 수 없다. 자, 저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백악관요. 클래리티를 코인 투자자의 가격 문제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 디지털 자산 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다른 나라에 내줄 것인가, 불법 자금과 디지털 자산 범죄를 어떤 규칙으로 관리를 할 거냐, 기업들이 미국 안에 남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만들어 줄 거냐, 한 단계 더 뒤까지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백악관 입장에서요. 민주당하고 계속 협상은 하겠지만 계속 밀어줄 수는 없다. 압박을 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좀 미국에서 상당히 좀 재밌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 9월 16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15분입니다. 이때 뭘 하냐면 이때 종결 표결을 하는 거죠. 여기서 60표 찬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현재 기준으로 35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악관은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라고 전치적으로 압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SEC예요. SEC가 엄청난 개벽을 한 정도인데요. 혹시 의회가 늦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칙 먼저 만들겠다. 이미 이들은요.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클래리티 법안, SEC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를 전제하에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특히 SEC 움직임을 보세요. 제가 이런 말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다 아실 것 같지만 박사 되셨죠? 클래리티 법안은 뭐예요? 이 코인을 증권으로 나눌 건지 상품으로 나눌 건지 불법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준 다음에 증권으로 분류된 건 SEC가 관리를 하고 상품으로 분류된 데는 CFTC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걸 법적으로 암호화폐 전체적 규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법적 명확성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가격만 보지 말라고 말씀이 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 리플이 1420원, 1000 갔다가 1450원 올라왔다가 조금 밀리고 이런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밀리는 거 아닌가? 어디까지 조정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드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장세인 거죠. 그런데 우리 올해 시장 눌렀던 걸 한번 보세요. 리플 악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악재 때문에 시장이 눌렸나요? 아니죠. 중동 전쟁이 너무 장기적으로 길게 이어졌고요.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100달러까지. 그리고 금리는 어땠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동결. 그리고 인상까지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트럼프가 사고를 좀 종종 많이 쳤습니다. 관세 카드도 들었다가 놨다가. 여기에 또 하나는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뭘 했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엔캐리 청산을 일으켰잖아요. 그것도 시장을 전체적으로 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엔캐리 청산은 제가 자세하게 다음에 이슈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그러니까 지금 엑셉이 안쪽 우리 시장 안쪽에서 우리 시장을 누른 건 아니에요. 시장 밖에 있는 외부 요인들이 우리 시장을 누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트리거도요. 차트 밖에서 나 있다라는 거죠. CPI, 금리, 중동 이슈의 진정, 클래리티 법안 이게 가장 크죠. 이런 과정에서 고래들이 물량을 얼마나 여기 시장에다 넣는지 빼내는지 따라서 시장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엑셉이 상승 재료가 없어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재료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RWA 여기에서도 엄청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RLUSD는 업비트에 상장을 했죠. 자, RLUSD 뭐예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만큼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도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차트 뉴스도 중요하지만 시 경제 이 내부적인 거 말고도 외부적인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중동, 유가, 고래 지갑수, 거래소의 자금, XRP의 거래소 보유량 여기에 ETF 흐름까지 다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 당연히 봐야겠죠. 민주당에서 얼마만큼의 찬성을 가져오고 있는지 자, 아직까지는 제가 SNS까지 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런 것들을 언제 다 찾아봅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곳이 있어요. 이 소통방이죠. 자 여기 들어보시면 영상 아래 더보기가 조그맣게 있을 겁니다. 제가 크게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여기 영상 아래 더보기 조그맣게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요. 이 파란색 링크 통해서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분석은 제가 다 해놨고요. 자료도 다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냥 들어오신 다음에 정리해놓은 데이터 그냥 신문 보듯이 쭉 한 번씩만 매일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가격 5% 막 2% 3% 이렇게 흔들릴 때요.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그런 요동침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시장 보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여기 들어오셔서 알림만 켜두시면요. 바로 알림이 갑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단톡방 해보셨죠? 시장 변동성 있으면 알려드리죠. 바로 실시간 대응도 가능한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이거 영상을 찍고 올리는 데는요.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론 긴급 속보는 1시간만 해도 올릴 때가 있어요. 그건 좀 짧게 올리는 경우 있죠. 지금은 평화로우니까 뭐 내가 지금 들어가서 뭘 보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이 속보들 있죠. 이게 다 우리가 자는 이 밤이나 새벽에 나오죠. 어떤 분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동부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요. 시차가요. 한 13시간 정도 차이가 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는 밤에 새벽에 중요한 그들이 일하는 낮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시장이 요동치는 거고 그때 속보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어떠한 이야기, 중동의 작은 이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장 바로 요동칠 겁니다.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고요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변화 잡히는 순간 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알림만이라도 켜두세요. 우리가 불안한 게 내가 시장 보고 있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중요한 이슈들 나와서 시장 막 요동칠까봐 불안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통방입니다. 들어오셔서 알림 켜두세요.
무료로 제가 올려드리는 것도 다 쭉 보시면요. 시장 전체적인 거 다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뭐 알려드려요? 이렇게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알려드리죠. 지금 업비트는 10% 여기에서 지금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빗썸은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까지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알트코인으로 수익 내는 것 때문에 단톡방 계속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면 그럼 되는 거죠. 아직 우리 클래리티 법안 통과 전입니다. 여기서 매도하시는 건요. 진짜 아까운 거예요. 우리 지니어스 법안 때 작년 7월이죠. 여기 개미털기 구간이 나왔거든요. 여기 미상원이 통과가 되면서 여기 10%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쭉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한번 꺾었다가 올라갔죠. 자, 여기가 진짜 가짜 하락이었어요. 이 개미털기 구간. 이 개미털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고래들이요. 본인들이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싼 가격에 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고래들은요.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고래는 현물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 시장도 하죠. 옵션도 하죠. ETF 할 수 있는 투자를 다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현물과 선물을 같이 했을 때 고래들이 어떻게 이 시장, 현물 시장을 누르는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소통방 오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니까요. 유료라면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무료기 때문에 뭐 유료로 전환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들어오셔도 돼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좀 풀렸는데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들어오셔서 알림 켜두신 다음에 발 쭉 뻗고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코인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